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었습니다. 나이도 점점 차고 아이들도 자라고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할지 고민이 많아요. 새로운 도전을 하기엔 늦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내세울 만한 커리어도 없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 이분도 보면 이 내용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다는 그 희망이 있어요. 희망은 뭡니까?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 나의 가치가 인정받는 일을 하고 싶다.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분도 그것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라도 잘해내고 싶다. 그런 의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희망이 있지만 지금 행동하지 못한 이유, 고민만 하는 이유는 자기의심이 있기 때문이죠. 자, 많은 분들이 새로운 도전에 늦은 나이인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40대가 절대로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40대는 인생의 가장 황금기예요. 요새는 60대 이후에도 새로운 일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년 이후에 내가 여태까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이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40대라는 것은 굉장히 젊은 나이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20대가 생각하는 어떤 취업에 관한 관점과 지금 출산과 육아 후에 마음가짐은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20대 같은 경우는 사회에 처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든지 그냥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 굉장히 강해요. 하지만 출산과 육아를 했다는 것은 내가 가정에 있다는 겁니다. 남성분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정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것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도록 힘을 주는 것은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일, 그것을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40에 새로 시작하는 일은 내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재취업을 원하시는데, 지금 젊은데, 지금 일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출산과 육아를 통해서 많은 시간을 지금 가정에서 보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나이가 들었겠죠. 그럼 중년의 지금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건데, 그 나이에 내가 밖에 나가서 다시 취업을 하겠다는 것은 그 직업이 어떤 것이든 대부분 정년이 있고, 요새는 평생 직장이 없기 때문에 그 정년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성으로서 자식이 있는 여성으로서 중요한 것은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내 자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밖에 나가서 힘들 때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할 때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남자나 여성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40대, 내가 아이들이 있고, 가정이 있고, 내가 일을 하고 싶다. 이것은 내가 20대에 취업하는 것과 전혀 다른 조건이에요. 그런 다른 조건을 같은 조건으로 내가 자꾸만 대입하려고 하니까 힘들다고 그러시는 거죠. 전혀 힘들지 않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력 단절이 아니라 나는 새로운 경력이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출산과 육아를 통해서 자녀 교육을 통해서 나와 같은 자녀를 둔 부모를 이해하고 우리 아이들 같은 어린 아이들을 이해하는 그런 지혜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경험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40대 일을 새로 시작한다면 이것은 40대 남성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태까지 해오던 거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요. 40대 남성분이 그런다면 당연히 그분이 정년에 끝나는 얼마 안 있어서 지금 평생 직장도 없는 지금 이 시대에 정년이 있는 그런 일을 권하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럼 40대 일을 원한다는 것은, 새로운 일을 원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 정년이 없는 일, 그런 것을 발견해야 되겠죠. 나의 가치와 능력을 가장 많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세울 만한 커리어도 없고, 자, 이분은 내세울 만한 커리어도 없고 그런 말씀 하셨어요. 자, 이분은 어떤 면에서 자존감도 낮은 겁니다. 내 커리어는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어떤 일을 지금 하시든 커리어는 왜 하는 겁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과장이었다. 내가 부장이었다. 이 커리어? 이런 명함? 그런 직위? 그것 때문에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은 왜 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그러면 일이 힘들어져요. 일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은 일을 잘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이 성공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연봉이 높은 곳에 취직하는 것을 성공적인 취업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착각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어, 출산 후에 다시 재취업하고 싶은 분이나 아니면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이란 일을 잘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자,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말이 굉장히 자주 쓰는데 Find what you love.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먼저 찾으라는 거죠.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 사람뿐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만족한, 행복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성공이라는 게 돈이라기보다는 만족과 행복이죠. 자, 성공이라는 것은 만족과 행복입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돈을 얼마나 받아도 하기 싫습니다. 저는 해봐서 알아요. 행복하지 않으면 하기 싫어요. 행복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가 행복하지 않으면 돈이 없어서 이혼하는 게 아니죠. 돈 많은 사람들 이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만족과 행복이 성공입니다.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잘해서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사실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좋기 때문에 더 많이 합니다. 왜? 재밌으니까. 그런데 같은 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 이렇게 열심히 해? 그렇다고 뭐 수당 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일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게 불행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게 내세울 만한 커리어도 없고, 일은 커리어를 남들에게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커리어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은. 그것이 성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40대에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나는 아이가 있는 가정을 가진 엄마고, 엄마는 가정에서 중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요새 아빠들 자리가 아, 작아지고 더 외롭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머니의 자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집에 오면 가장 먼저 찾는 게 뭡니까? 엄마예요, 엄마. 아빠 안 찾아요. 자, 그러면 내가 가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찾고 싶다. 그러면 그것이 정년이 있는 그런 일을 찾지 마십시오. 내가 오랫동안, 내가 정년 없이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제2의 인생을 새로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야 돼요. 지금 이 질문을 주신 분 내용을 보면, 새로운 일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질문이었어요. 새로운 어떤 캐리어를 시작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 내가 경험한, 이것이 경력 단절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출산과 육아, 이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 책을 쓰는 겁니다. 이것은 제 스토리인데, 저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국제 비즈니스 컨설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녔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나고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우리 아기를 영아원에 두려고 했어요. 6개월 지나고 나서 여기는 그 영아원이라고 그러나요? 그런데 이제 다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그냥 영아원에 아이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독일은 또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굉장히 어리잖아요. 6개월 정도 됐으니까. 그러면 아이를 1시간을 데려다 줍니다. 첫날은. 그 다음에는 데리고 와요. 두 번째 날은 2시간. 그리고 또 데리고 와요. 뭐, 세 번째 주는 3시간,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한, 한 달 정도 했나? 한 달 정도 했는데, 아이가 굉장히 많이 우는 거예요. 거기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 아이가 너무 운다고. 결국 그래서 아이가 너무 울어서 못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울어서 그냥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 1시간 데려다 주고 왔다가 2시간 데려주고 왔다가 그거 하다가 결국 적응이 안 돼서 그게 적응기라는 거죠. 아이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데 하도 울어서 그냥 영화원을 포기하고 제가 이제 데리고 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주변에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그러면 내가 이 마흔에 낳은 이 아이를 내가 잘 기르는 방법이 뭐냐. 음. 그래서 내가 일도 하고 아이도 잘 기르는, 아이를 잘 기르면서 가정을 유지하면서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것이 그러면 내 전공을 살려서 뭔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생물학하고 영유아의 두뇌 교육하고 그 매칭을 해서 어, 유치원 원장님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그 세미나를 통해서 또 많이 알려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유치원 그 각 도마다
유치원 회장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이제 만났기 때문에 꽤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출판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출판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게 됐어요. 자녀 교육서를 하나 써달라고. 독일, 독일에 있는데 한국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큰 행운이었는데, 그 전에 제가 그렇게 물밑 작업을 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생각해 왔던 것을 그냥 바로 써서 드렸고, 그래서 이제 출판이 나온 것이 우리 아이 두뇌 교육 10살 전에 끝내랍니다. 그 책이 아직도 우리나라 그 뭐 카페, 뭐 어린이 카페, 그런 카페 많잖아요. 맘스 카페 이런 데서 아직도 돌아다니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나온 지는 꽤 오래됐죠. 2009년에 이제 초간이 2009년에 이제 발행이 됐으니까, 출간이 됐으니까. 자, 그런데 그 책이 나온 다음에 갑자기 제가 자녀 교육 전문가가 됐어요. 음. 그게 출판의 위력이 그런 거더라고요. 원래는 전공이 생물학이었는데 갑자기 자녀교육 전문가로 이름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책이 그 후에 어떤 책들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도 그 책이 특별한 이유는 자녀교육을 완전히 자연 과학을 한 사람의 과학자의 입장에서 자녀교육을 쳐다봤다는 거죠. 대부분 자녀교육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심리학이나 무슨 어떤 아동 심리나 그런 선생님들이 쓸 수 있었을 텐데 전혀 다른 굉장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학적인 입장에서 아, 아이들 두뇌 발달과 거기에 필요한 구체적인 어떤 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독일 경험과 같이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니크하다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자녀교육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자녀교육 코칭을 하게 됐고, 어, 자녀교육 코칭을 하다가 또 부모 코칭도 하게 됐고, 부모 코칭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부모의 행복이 우선한다. 그래서 또 행복은 과학이다를 쓰게 됐고, 그래서 행복은 과학이다가 처음에는 전자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유튜브 시작하면서 사실은 또 세계 곳곳에 계신 한국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이렇게 온라인 코칭을 하게 됐고, 이렇게 하나씩 시작된 거예요.